예, 예. 전북 지진 피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해 보셨습니까? 피해에 대해서? 예, 제가 어제 마침 그 광주에 네. 강연 특강이 있어서 갔다가 동구 소방서를 방문하는 중에 네. 문자가 왔어요. 그렇군요. 금방 그또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요. 네. 뭐 전주나 광주 지역에 피해는 없고 네. 거기서도 몸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대처, 이제 한 이틀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여진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본진인지 전진인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 연기 결정 이런 걸 전반적으로. 네,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아마 이제 경험이 있어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것이 잘한 일 같고요. 네. 그래서 재난 문자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예.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즉각 중앙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본부가 가동되고 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 발생 19초 만에 경보가 발령되고 그 뒤에 4초 뒤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예. 신속하게 대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해놓은 게 있네요, 그게.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보완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네. 지진 내진 관련해서 예산 250억을 77%를 깎아버렸어요. 그건 예. 200억을 삭감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고 올해는 달라져야죠. 예. 원전 안전성 문제. 지금 이게 지진이 일어난 포항이나 경주가 지난해 경주 같은 경우에 양산단층에서 일어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 24기 가운데 가장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양산 그 단층, 활성 단층대 가까이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진 예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계속 최대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죠. 예.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원전에 대한 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원전과 함께 이제 지진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게 철도, 교량, 네. 또 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설계된 내진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 2034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돈 때문에 군뱅이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2034년이면 앞으로 그건 17년 뒤 얘기인데, 이런 것은 4대강 하면서 3년 동안에 22조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속전속결로 네. 저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없으시네요. 예? 아니 어제 원전 지진이 났으니까 좀 살펴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공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우리 정동영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국민통합포럼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참석한 사람이 의원이라고 하는데 인용문 열겠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 적대적 대북 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동분모 이렇게 좀 찾아내려고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쪽에서 말하는 이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마치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역대 정권이 적폐청산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치 공학의 시간이 아니고 기본 체력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체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석 달이 다 돼가는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산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지율에 함몰하면 실패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남기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한 것도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당이 사는 것도 민심이요 죽는 것도 민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심이 숫자로 표시된 게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심 속에서 살려면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게 뭐냐면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당이 지금은 마치 그제 그 원외위원장 한 40여 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를 초청해서.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이 마치 반개혁, 반호남, 반문재인 3반 노선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가서 우리가 살겠는가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일 공감이 많은 얘기여서 제가 그제 안철수 대표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지금 반호남, 반개혁, 반문재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대중이 인식한다. 이걸 불식하지 않으면 당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공학으로 연대와 통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 자신이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 것도 아주 무리수고요. 그것도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의 표현이 그거였거든요. 2달 내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당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석 달이 다 들어가는데 더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인의 처방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지금 또 연대와 통합으로 방향 잡는 것도 또 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에게 문재인 반호남 뭐 이 말씀을 3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팔쩍 뛰죠. 난 저 반개혁도 아니고 반호남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정치는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이 받아들이기를 안철수는 반호남 반개혁으로 간다 이런 이미지가 붙으면 이 딱지를 어떻게든 떼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연대와 통합은 오히려 이 이미지를 더 고착시킨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40명 플러스 11명 51명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시다. 착각이다. 11명이 다 합칠 수도 없지만 여기 40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건 두 조각 난다. 그럼 당이 깨지는 건데 나는 당 깨는 걸 원치 않는다. 당은 깨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통합 이거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죠. 일부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 제3의 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추구한다면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각자 도생의 길을 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정치다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개헌입니다. 촛불광장혁명은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촛불광장혁명이 혁명이 되려면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들고 나서야 할 얘기는 연대통합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헌법 개혁에 정치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이현주 의원이 인용문 열겠습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에 문제가 있으니 젊은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자. 기존 정당 내의 질서지역 간의 이질감 이런 고정관념의 구도를 깨고 다시 정치 세력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 닫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는 바로 헌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판을 새로 짜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당 구조 내에서의 정치 질서는 국민이 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 배편 이것은 바로 이합집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치공학
정책적 이합 집산인데 이걸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일수록 신념과 철학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 정치 공학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본심은 뭘까요? 정말 국민의당과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까요?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카드로 쓰는 걸까요?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 통합론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햇볕 정책 버려라, 그리고 호남 의존하는 거 버려라라고 얘기한 뒤에 대구에서 인기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개혁 보수당, 보수 정치의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개혁 보수당을 재건하는 것과 네. 국민의당을 거기에 합치는 것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전응아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개판될 것이다. 끝장 토론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21일 끝장 토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중요한 계기일 텐데요. 예. 이제 지도자의 말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없다. 언론이 앞서 나간 얘기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또 불쑥 일단 통합의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이 말하고 어제만 네. 하고 이래가지고야 신뢰가 생기겠는가. 네. 생각해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재벌 오너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오너 정치의 생각을 가지면 예. 당원 동지들에 대한 무시가 되는 것이고 네. 원내 의원이 40명, 200여 명의 위원장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치라는 건 절대적 숫자가 아니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40 더하기 11 그래서 51명 그리고 또 국민 지지도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국민의당의 지금 잡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죠. 네. 그렇게 기술과 공학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친정인 MBC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불행한 지난 9년이었습니다. 예.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MBC 출신이었다는 것을 전 제 인생이 MBC에서 그렇죠. 20대부터 40대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사실 그동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특히 우리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이용마 후배 네. 기자에게 그래도 뭔가 보람의 네.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것 같은 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MBC의 다시 네. 재생, MBC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MBC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아무래도 21일 끝장 토론 때 정동연 의원이 갖고 계시는 안목,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내공과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예. 정동연 의원이었습니다. 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속전속결로 네. 저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없으시네요. 예? 아니 어제 원전 예. 지진이 났으니까 좀 살펴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공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우리 정동영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국민 통합 포럼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참석한 사람이 의원이라고 하는데 인용문 열겠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 적대적 대북 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동분모 이렇게 좀 찾아내려고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쪽에서 말하는 이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마치 예. 전북 지진 피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해 보셨습니까? 피해에 대해서? 예, 제가 어제 마침 그 광주에 네. 특강이 있어서 갔다가 동구 소방서를 방문하는 중에 네. 문자가 왔어요. 그렇군요. 금방 그것도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요. 네. 전주나 광주 지역에 피해는 없고 네. 거기서도 몸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대처, 뭐 이제 한 이틀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여진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본진인지 전진인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 연기 결정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네,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아마 이제 경험이 있어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것이 잘한 일 같고요. 네. 그래서 재난 문자가 신속하게 전달. 가장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양산 그 단층 활성 단층대 가까이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진 예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계속 최대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원전에 대한 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원전과 함께 이제 지진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게 철도, 교량, 네. 또 학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설계된 내진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 2034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돈 때문에 군뱅이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2034년이면 앞으로 뭐 근 17년 뒤 얘기인데, 이런 것은 4대강 하면서 3년 동안에 22조도 진국당 대변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하면 역대 정권이 적폐청산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치 공학의 시간이 아니고 예. 기본 체력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 체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석 달이 다 돼가는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산다. 그런데 예. 대통령은 지지율에 함몰하면 실패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예.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한 것도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결국 당이 사는 것도 민심이요, 죽는 것도 민심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민심이 숫자로 표시된 게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심 속에서 살려면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예. 그게 뭐냐면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고 예.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즉각 중앙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본부가 가동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 발생 19초 만에 경보가 발령되고 그 뒤에 4초 뒤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예. 신속하게 대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해놓은 게 있네요, 그게.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그걸 보완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네. 그 지진 내진 관련해서 예산 250억을 77%를 깎아버렸어요. 그건 예. 200억을 삭감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고 올해는 달라져야죠. 예. 원전 안전성 문제. 지금 이게 지진이 일어난 포항이나 경주가 지난해 경주 같은 경우에 양산 단층에서 일어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 24기 가운데